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핫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통령 파면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대구로 사시는데 성렬이가 대구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죠. 탄핵당하면요 5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예, 변호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탄핵당하고 나면 사실상 공직을 못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탄핵이 뭡니까? 파면이죠, 파면. 공직에서 파면당한 사람은요, 일정 기간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통장, 반장, 이런 것도 있죠. 공직의 일종이거든요. 파면당한 사람은 통장, 반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슨 지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한다 그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한 12시 38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이어집니다. 윤석열의 법정 전략을 김앤장이 주도하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돼서 탈옥하게 된 것도 사실 김앤장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사실상 김앤장이 주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이번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사람으로 꼽히는 것이 김주현이죠. 민정수석. 근데 이 김주현이 민정수석 되기 전까지 김앤장 변호사였어요. 김앤장 변호사로 있다가 바로 넘어갔죠. 그러니 분명히 이 김앤장이 윤석열의 법정 전략, 윤석열의 탈옥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되어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대가리는 굴릴 줄 알지만 자기가 직접 손발로 쓸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조직을 대주기도 하고 돈줄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그 광화문 집회에서 오마이뉴스 쪽하고 이렇게 잠시 인터뷰를 했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 동호회, 뭐 한상대를 비롯한 검찰 동호회 멤버들이 왜 이번에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느냐. 검찰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 뭐 한상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하고는 아주 안 좋은, 아주 상극인 사람들, 왼수지간인 사람들, 대놓고 윤석열 저 새끼 저거 말이야,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선배들 들이받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해가지고 출세한 새끼, 저 깡패 같은 놈,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랬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해줬을까? 그거는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권? 그러니까 무슨 대기업의 사회이사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아까 뭐 심우찬처럼 무슨 경영위원회 이런데 책임경영위원회 요런데 뭐 위원이나 자문이나 위원장이나 요런 걸로 그런 것들을 내락받고 간 거다.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좋아. 김주현이 그런 거를 줄 수 있나? 김주현이 주도를 한 것 같은데 김주현이 그런 거 다 못해. 그럼 누군가가 그 자원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음껏 쓰십시오.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거 있습니다. 카드를 턱 갖다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누구냐고. 여기서 의심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김앤장이다 인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김앤장이 윤석열의 탈옥 등 법정 전략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좌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 제가 이걸 차분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앤장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흑역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끼어들었던 것이 김앤장입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김앤장과 양승태가 만난 증거가 나왔다. 2019년 기사인데 이때가 바로 사법농단으로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 당시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법농단의 핵심 의혹 가운데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손해배상. 근데 이 소송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자,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가 가지고 이 강제징용 판결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원고 패소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원래 이겼었는데 원고 패소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 과정에 박근혜 정권이 개입한 걸로 되죠.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강제징용 판결을 뭐 제3자 뭐 배상 방식으로 바꾼다는 어쩐다는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그때 박근혜 때 나온 거고 그 과정에서 사법농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제징용 판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측 전범기업들, 이 전범기업들의 변론을 누가 담당했냐? 김앤장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승태가 일본 전범기업들한테 승소 판결을 내려주려면 뭔가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을 김앤장과 양승태가 따로 만나서 협의했다는 거죠. 그 기사가 바로 이 기사인 겁니다. 참 뿐만 아닙니다. 김앤장은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외국 기업을 변론하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도 좀 기업 측을 대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김앤장 악마의 로펌이란 말이 나올 정도죠. 좋은 일은 안 하고 대기업들의 대리인이 되는,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버리는 짓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김앤장이죠. 악명 높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상 현대사에서 고비마다 안 좋은 역할을 맡았던 것이 김앤장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배후로 지목된 것은 검찰 동호회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 동호회는 솔직히 좀 힘이 약해요. 얘네들은 장기판의 말일 뿐이지 이들이 실질적인 배후가 되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 중에서도 매우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부장검사만 돼도 직접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빨간펜만 한다고 하는데 검사장 이상 되어서는 더 할 이유가 없겠죠. 검사장급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그보다 더 지나면은 일은 다 남이 해주고 자기는 도장만 찍어요. 말 몇 마디 해주고 수임료 받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검찰 동호회가
직접 뭔가를 기획하고 돈줄을 끌어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얘들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기획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뭐 이권이나 돈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장기판의 말이었죠. 한마디로 배우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동호회는 배우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특히 한상대만 봐도 이거 검찰 동호회가 배후는 아닌 것 같다. 한상대는 윤석열하고 악연입니다. 윤석열이 한상대를 욕하기도 했고요. 한상대가 윤석열을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상대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퇴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검찰총장이 부하들의 반란으로 쫓겨난 사례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부하들의 반란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행동대장이 누구였다? 윤석열이었어요. 수괴는 최동욱과 최재경이었지만 실행은 윤석열이 한 거죠. 이 검난 사건으로 한상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칩거했었어요. 검찰총장 퇴임식도 제대로 못 열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앙금이 남았을까요? 나중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돼서 추미애 장관과 일전을 벌였을 때, 이른바 추윤 대전 때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전직 고위직 인사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는 빠졌다? 한상대는 빠졌어. 그랬던 한상대가 갑자기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선다? 결국에 이 배경에는 이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아유, 뻔하지 뭐. 그게 좋아. 그러면 누가 연결을 시켜준 건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김주현입니다. 김주현은요, 참 이 사람 전력이 화려한데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무부 차장 권한 대행도 하고요, 검찰총장 직무 대행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과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다 맡아본 사람은 김주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김앤장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를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의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도 윤석열하고는 그닥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은요, 김주현을 엄청 싫어해. 모사꾼이라고 싫어합니다. 정치검사라고 아주 미워합니다. 김주현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탐탁치는 않죠. 대가리도 나쁜 게. 그리고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자기 욕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꽁하게 갖고 있다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복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갔어. 사실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이 김주현은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자마자 실세가 됩니다.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이 사람이 손에 쥐고 흔들죠. 경찰은 물론이고요,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던 검찰도 완전히 돌려세웁니다. 최근에 갑자기 경찰에서 인사가 있죠. 대규모 인사가 나옵니다. 지금같이 대통령도 없고 심지어 경찰청장도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행안부 장관도 없어. 보세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있어요? 없죠. 국무총리? 없어요. 다 권한대행이야.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이야. 경찰청장 권한대행이야. 이 상황에서 경찰 인사를 대규모로 했다고?
말이 안 되죠. 누군가가 하라고 푸시를 했다는 거지. 압력을 넣었다는 거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해. 그게 누구다? 김주현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김주현이라고 봐야겠죠. 최상목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김주현이다. 김주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최상목하고 김주현하고도 서울대법대 동문이잖아. 이들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관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기업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뭐 미르 재단이니 K스포츠 재단이니 이런 데에 그 돈을 기부하게끔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돈의 모금 책임자였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처벌을 피했죠. 그냥 피했겠어? 다 주고받은 게 있는 거지. 그 과정, 자, 그 무렵에 김주현은 뭐 했느냐? 법무부에 있었지. 검찰에 있었죠. 법무부 차관하고 뭐 그러고 있었던 거죠. 법무부 차관도 했고 대검 차장도 하고 뭐 검찰국장도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런 상황일 때 최상목은 또 그 밑에서 윤석열 밑에서 윤석열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조사받고 뭐 그랬던 거야. 자,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얘인 거지. 김주현인 거지. 이 김주현은요, 내란에도 많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내란의 숨은 실력자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김용현이 검찰 출석하기에 앞서서 누구랑 협의했다? 김주현이랑 협의했대잖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안가회동. 안가회동도 김주현이 사실상 얘가 주도한 거로 봐야죠. 안가가 뭡니까? 안전가옥인데 이게 누가 운영하는 안가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안가죠. 그런데 이 안가에서 회동을 한다면 윤석열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누가 움직였겠어? 얘가 움직인 거지. 이 안가 회동할 때는 윤석열이 탄핵당한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주현을 움직이게 한 것도 김주현이 이 자리에 갔었다라면 사실상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온 거야. 내란의 숨은 실력자, 진짜 주범은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현재 권력기관을 제 손 안에 모두 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을 통제하고 있어요.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윤석열에 대한 법정 전략이라든지 이 김주현 손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주특기가 뭐냐면 억지 논리를 만드는 거야. 택도 아닌 말인데 택도 안 되지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차가지고 저 어디서 저런 개소리를 어디서 저렇게 참신한 개소리를 개발해냈을까 싶은 그런 얘기들만 골라서 만들어내는 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의 대부분은 김주현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진짜 실력자는 김주현이란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검찰 동무회, 그러니까 검찰 오비, 퇴직한 전직 검사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많아요. 검찰 동무회, 김주현 빼고는 말 못하지. 그리고 현재 김건희가 제일 의존하는 사람도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도 김주현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앉힌 사람도 김주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김주현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조이대하고도 꽤 가깝대. 김주현이.
아이고 참네. 와,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 김주현을 다들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 김주현이 어디? 예. 바로 김앤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김앤장 출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한 사람 중에 김앤장 출신은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관을 하나 당선시키는데 백기봉 검사입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여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가느냐. 원래 이 사람 검사거든요. 검사로 있다가 퇴직을 해요. 퇴직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김앤장 갑니다. 근데 김앤장 변호사로 있다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보통 현직에 있는 판검사가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미 퇴직한 변호사를 이렇게 보내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번 이 ICC에 검사 아니면 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퇴직한 검사를 보낸다? 그것도 김앤장 변호사를 보냈다? 윤석열 정권과 김앤장 사이에 엄청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총장을 경쟁했던 봉욱 전 대검차장, 이 사람도 김앤장으로 가죠. 자, 이 김앤장으로 간 봉욱, 이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것도 있어요. 뭐라고 났느냐? 네. 자, 이 봉욱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또 검찰 동우회, 이번에 윤석열 석방에 큰 힘을 보탰다고 하는 검찰 동우회, 이 검찰 동우회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검찰 동우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도 검찰 동우회에 많이 참석을 했었다고 해요. 자, 방금 보여드린 이 기사가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당시 검찰의 분위기가 꽤 안 좋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로 잡혀있던 검찰 동우회 신년 인사회 자리도 예년과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다. 김가경 전 검찰총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차장 등 상당수가 참석을 했는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다. 자, 정상명, 이 사람은 윤석열의 대부 같은 사람이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사람도 정상명이었고요. 이번에 윤석열 변호인단에 거의 좌장으로 참석한 사람도 정상명입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봉욱 전 대검차장. 자, 이 사람도 김앤장에 합류합니다. 자, 예. 김앤장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김앤장과 윤석열 관계,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더 있죠.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죠. 한덕수는요, 꽤 오랫동안 김앤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김앤장에서 18억 이상 받았대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김주현 같은 경우는 딸이 이 김앤장에서 인턴까지 했다 그러죠. 그렇다면은 김앤장과 윤석열 정권, 김앤장과 김주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김앤장이 심우찬을 엮어가지고 여기에
심우정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작전을 피지 않았습니까? 앞서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이 윤석열의 이 법정 전략이나 구속 취소나 하여튼 이런 법정 투쟁에 김앤장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주현이 주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김주현이 돈이 있습니까? 물론 지 개인적으로는 돈이 있지.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윤석열 살리는데 자기 사재를 털겠어? 누군가의 돈을 연결시켜 줬겠죠. 예. 그게 다 누구와 연결이 돼 있을까? 예, 김앤장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예. 자, 윤석열 정권 생각보다 우리나라 적폐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카르텔, 그 법조 카르텔의 제일 핵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김앤장인데요. 예, 그 김앤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아직은 얘기가 이 부분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겁이 나나 봐요. 김주현까지 말하는 데는 다들 어느 정도 겁 없이 덤벼드는데 김주현에서 한 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김주현 얘기 나오면 김앤장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왜 거기까지 못 가지? 겁나는 거지 뭐. 자,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그 사람도 김앤장이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권영복님께서 법조가